자산을 파악하셨으니까 이제 이 자산을 2배, 3배, 그 이상으로 어떻게 불려야 할지 자, 이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박승환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은 자신의 자산을 파악하라고 그러셔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어떻게 파악해서 그 뒤를 또 포트폴리오를 또 작성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민만 드렸는데요. 네. 고민만 드리면 안 되니까 또 제가 오늘은 해결사로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요, 숫자와 좀 거리가 있는 우리 주부님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도 쉽고 재미있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민만 안겨드렸는데요. 이러면 너무 무책임한 거니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우리 가족을 한번 정리하자 그런 말씀드렸고요. 1%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한번 같이 고민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도대체 나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았고 내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았고 그러면은 이 돈을 갖다가 불려야 되는데 불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해야죠. 그렇죠. 결론은 잘합니다. 잘해야 되는데 그럼 잘하기 전에 뭔가를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아시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엉뚱한 데 가서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흐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금융시장이라는 거, 자산시장이라는 거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금리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금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가 있고 주식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개 시장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금리가 올랐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금이 이자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암만 해도 주식에 투자해서 위험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금 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면은 예금 금리도 오르지만 뭐가 오르겠습니까? 대출 금리도 오릅니다. 그러면 부동산 하실 때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조금 주춤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세 개의 모양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이 아니야 하실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여러분들 살림에 다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일이 아니하고 관심을 안 가지실 게 아니라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만 좀 살펴볼까요?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자가 확정해서 주는 이자입니다. 그런 상품은 짧은 게 좋을까요?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요. 짧은 게 좋겠죠? 왜 그러냐? 지금 5% 이자를 갖고 가입했을 때 이게 6% 되고 7%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짧은 거 가입했다 6% 될 때 가입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이자가 올라갈 때는 짧은 게 하시는 게 맞고요. 반대로 이자가 점점 내려간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맞겠죠? 긴 거 하는 게 맞겠죠. 예전에 그러니까 IMF 사태 때 금리가 20% 가까이 됐을 때 그때는 무조건 긴 상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시는 게 맞겠죠? 될 수 있으면 어떤 금리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기 전까지는 짧게 하시는 게 맞고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은 반대겠죠, 여러분들. 예,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될 수 있으면은 금리가 확정금리라면은 길게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에 대해서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과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느냐, 안 가지시느냐 차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의 큰 변화를. 자, 이 얘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월 1일 날 100만 원을 갖다가 은행에 딱 넣습니다. 은행이 아니라 예금에 넣습니다. 이자가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2월 31일 날 얼마를 받을까요, 이자를? 104만 원을 받겠죠. 4%면.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돈에 통장에 찍히는 거는 104만 원이 아니에요. 103만 얼마 이렇게 나갈 겁니다. 왜? 15.4%라는 세금을 떼거든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나라에다 낼 세금을 갖다가 금융기관이 대신해서 걷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가 될까요? 103만 얼마가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물가가 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1월 1일 날 100만 원이
12월 30일 날 100만 원 돈의 가치가 안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이 12월 30일 날 103만 얼마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1월 1일 날 100만 원의 돈의 가치가 안 되고 12월 30일 날 실질적인 돈의 가치는 99만 9천 얼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가만히 놔둠으로써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제로금리다, 뭐 영마진이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돈 놔두고서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도 금리가 한 5%대 되기 때문에 좀 다행인데 예전에 한 4%대 될 때 예를 들어 물가가 5% 올랐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 주식시장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주식시장. 이게, 여러분들한테 왜 주식시장은,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주식 투자는 직접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하셔가지고 고민하는 것만큼 수익률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나는 주식 잘해 그러시면은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직접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주식하고 여러분들이 관련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왜? 수익률을 많이 내려면 주식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 선 부분이 10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빨간 선이 500포인트입니다. 종합주가 지수라는 게. 이 파란색으로 된 게 5년마다 그 정부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이게 노태우 대통령 정부, 김영삼 대통령 정부, 김대중 대통령 정부, 지금 현 정부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주가가 정부가 처음 시작됐을 때 2년 동안 올라갔다가 3년 동안 빠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 2년 동안 올랐다, 또 3년 동안 빠집니다. 이때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IMF. 예. 또 올랐다가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주식을 갖다 싫어하시냐. 이때 들어가시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일반인들은. 참다 이때 들어가시죠. 그래서 언제 나오시냐? 이때 나오시죠. 그러니까 뭐죠? 반토막. 1000에 들어가서 500에 나오시니까. 다시는 주식 안 해. 그러시죠? 근데 딱 올라가요. 참어요. 언제 하시죠? 또 요때 하시죠. 그러다 언제 파시죠? 여기. 반토막. 3번씩 반토막이 나시네요. 그럼 하실 맛이 나시겠습니까? 안 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닌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 최근에는 조금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뭐 100%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프가 최근에 1000포인트를 넘어서 지금 한 1300포인트 가까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1000포인트 된 다음에 500포인트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정답 알면은 돈 많이 벌죠. 예. 어쨌든 모양이 예전하고 좀 다르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처음 들어올 때는 경기를 부양하려고 돈을 많이 풉니다. 돈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투자처를 찾아가다 보면 주식시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버블 생겨서 이렇게 빠지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모양이 좀 다르네? 아, 이런 흐름이 있구나, 주식이라는 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접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주식, 뭐 예를 들어서 뉴스 시간에 주가가 뭐 몇 포인트 올랐습니다. 몇 포인트 빠졌습니다. 뭐 내 일이 아닌데 나는 주식 투자도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이라는 거, 금리라는 거, 부동산이라는 게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일이니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나라